안녕하세요 여러분, 논팽이 노무사 TV입니다. 약 일주일 전쯤에 2021년도 내년도의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요. 내년도 2021년도의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금액으로는 130원이 올랐고 퍼센트로는 1.5%가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월 급여가 182만 2,480원이고요. 올해 금액인 179만 5,310원에 비해서는 약 3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나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폭으로 인상이 되어서 아쉬운 측면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이번 영상에서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급여가 기본급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본급 하나만 가지고 최저임금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알아보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임금의 항목이 기본급 외에 여러 가지 수당 등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거는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계산하는데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보시고 본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넘는지 넘지 않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금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봤었던 각종 임금 항목들을 한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근속수당, 생산수당, 능률수당, 연구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 보육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지원비, 숙박비, 출장수당,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당직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등 너무 많아서 대충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20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지 그 성격별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들, 여러분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업무의 가치를 평가해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급이 되겠죠. 주 40시간 업무를 하는 그 기본급은 당연히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고요. 직급이나 직책,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산 효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인 직급수당, 직책수당, 능률수당, 연구수당, 생산수당 같은 그런 금액들도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별다른 조건 없이 본인이 가진 어떤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지불하는 수당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월 그 금액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만족을 하면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정해진 주 40시간 근무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부가 수당들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과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무를 할 때는 지급이 되고 하지 않을 때는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혹시 포괄임금제라고 해가지고 미리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은 것들을 그 월의 기본급 안에 나누어서 포함을 시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성격 자체가 그 부가적인 업무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넣어 놓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그 임금 항목들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발생한 금액만큼만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실제로 밥을 먹을 만큼 지급하는 식대, 그 다음에 이동에 소요되는 만큼 지원되는 교통보조비 같은 것들이고
또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통신지원비, 그 다음에 출장 갈 때마다 지급하는 출장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실비변상적인 것과 성격이 조금 비슷한 복리후생적으로 지급이 되는 수당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리후생적인 성격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그 실비변상적인 것과 구분이 되는 게 근로와는 상관없이 어떤 부수적인 다른 조건 때문에 지급이 되는 것들, 또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들이 이런 복리후생적인 성격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비과세 때문에 지급이 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과 같은 것들이고요. 혹은 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도 옛날에는 많이 지급을 했었는데, 이런 성격의 임금 항목들이 매월 동일한 금액이 똑같이 찍혀서 나간다 그러면은 이 임금 항목들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이 됩니다. 단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금액들이 전액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만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분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을 하면은 182만 2,480원인데 거기에서 3%를 계산을 하면은 54,674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중에서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식대 10만원, 육아수당 10만원 해서 총 복리후생적인 수당 20만원을 지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20만원 중에서 54,674원을 제외한 14만 5,326원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상여금입니다. 상여금도 연에 한 번 지급되는 상여금,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그 월할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입 범위도 앞서 말씀드렸던 복리후생적 수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이상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182만 2,480원의 15%를 계산을 하면은 27만 3,372원이고요. 그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매월 상여금으로 50만원을 받으신다 라고 하면은 27만 3,372원을 제외한 22만 6,628원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근로자의 임금 항목을 보시면은 기본금 160만원, 직급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 육아수당 15만원,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26만원, 출장비 12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급과 직급수당은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70만원은 당연히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근로수당과 출장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전액이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식대와 육아수당, 지금 식대 10만원, 육아수당 15만원 해서 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25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4,67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9만 5,326원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160만원, 직급수당 1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수당 19만 5,326원까지 해서 총 189만 5,326원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 금액은 2021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 2,48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법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쉬운 부분도 있을 테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본인의 최저임금 계산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아주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팽이농사TV였습니다.